안녕하세요 여러분. 책과 영화 리뷰어 북마존입니다. 오늘은 정글북을 찾아주는 무협팬 여러분을 위해 아주 특별한 작품을 준비했습니다. 1995년 하이텔 무림동 공모전 대상을 수상한 오리지널을 작가 본인이 무려 20년 만에 작정하고 다시 쓴 다시 칠석야입니다. 다시 칠석야는 이야기의 맥락이나 캐릭터 표현에서 전통적인 무협 서사를 넘어서지만 작품의 완벽성에 대한 작가의 고뇌와 집착이 더 강하게 다가오는 작품입니다. 이 작품이 어떤 점에서 특별한지, 왜 이 작품을 추천하는지 이유를 구체적으로 파헤쳐 보겠습니다. 작가들이 어느 정도 지난 책의 문장이나 오타, 문맥 정도를 손보는 경우는 자주 있지만 전체 원고를 각 잡고 다시 쓰는 경우는 굉장히 드문 경우입니다.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거든요. 어중간하게 고쳐서는 다시 쓴 느낌이 안 들고 전면적으로 개정하자니 오리지널의 느낌이 사라지니까요. 서문에서 이재일 작가는 작품을 다시 쓴 이유에 대해 고백합니다. 가장 큰 이유는 등장인물에 대한 작가의 이해 부족 때문이라고 합니다. 당시에 작가 스스로 캐릭터를 제대로 그려내지 못했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 공감되는 게 당시 이재일은 프로 전업 작가도 아니었는데다 나이도 젊었잖아요. 캐릭터 설정 과정에는 상상력뿐만 아니라 작가의 경험이 많이 들어가야 하는데 경험과 지식에 한계가 있는 상태에서 글을 썼다는 거죠. 물론 그 정도로도 역대급 작품을 써냈지만 20년 이상 흐른 지금 보면 아쉬움과 후회가 남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번 개정판에서는 각 등장인물들에게 삶다운 삶을 부여하는 것에 집중했다고 합니다. 작가가 말하는 삶다운 삶이라는 게 어떤 건지는 작품을 읽어보면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싶다면 시대적 배경부터 먼저 알아야 합니다. 이야기 초반에는 삼삼파 사형제들끼리 은원을 해결하는 복수국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이야기가 전개될수록 뒷배경의 명, 후금, 조선 삼국의 대외 관계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이 드러나거든요. 배경이 되는 시기는 대략 1600년대 초반으로 명나라가 거의 망하기 직전이고 후금이 강력하게 조선과 명을 압박하는 시기입니다. 해동에서 건너온 김이라는 검객이 외란 때 활약했다는 내용과 산해관을 지키는 명나라 장수 계엄무가 명이 망할 것이라 예상하고 후금과 협력하는 내용이 나오거든요. 본문에 거론되는 노아합적과 그의 아들 황태극은 각각 후금을 건국한 태조 누르하치와 2대 황제 순덕제를 지칭하는 걸로 보입니다. 후금과 명나라의 배신자가 결탁하고 이를 막으려는 명나라 부마가 등장하며 이들의 관계 속에 삼삼파가 있습니다. 명나라와 후금 양국의 눈치를 살펴야 하는 조선에서는 검객 기밀을 파견합니다. 삼삼파의 새 장문인을 뽑는 과정에서 이러한 국제관계를 고려해 자신의 입지를 다지려는 야망이 큰 인물의 음모가 개입되면서 이야기는 시작됩니다. 실제로 있었던 역사적 사건과 인물을 콘텐츠 배경이자 주요 모티프로 활용하면 독자들은 이야기에 더 몰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픽션이 아무리 대단해도 결국 팩트를 이기지는 못하니까요. 개인의 복수와 사랑 이야기보다 당사자들이 모르는 정치적 음모와 권력 싸움이 개입되었다는 사실이 밝혀지는 구성이라면 이야기를 더욱 극적으로 만들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작가 입장에서도 이야기를 다층적으로 전개하면서 흥미롭게 풀어갈 수 있는 거죠. 삼삼파에서 파문된 대제자 만해청은 오랜 수련 과정에서 돌아온 후 사매였던 황다영을 찾아 그녀와 아이를 돌봐줍니다. 자신을 배신한 여자에게 수뇌보를 지키는 게 정상적인 사고에서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만 아무튼 그렇습니다. 어느 날 황다영의 아들이 납치된 후 납치범 일당이 찾아와 검연의 암살을 부탁합니다. 검연은 만해청의 사제이자 황다영의 사형이자 아들의 아버지로 삼삼파의 새로운 장문인 후보 중 한 명입니다. 어릴 때부터 이기적이고 기회주의적인 성격으로 만해청이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는 것처럼 보이자 사고를 위장해서 만해청의 손가락 3개를 날려버릴 정도로 악독한 놈이죠. 황다영은 여전히 검연을 사랑했지만 아들의 안전이 우선이었기에 암살을 수락합니다. 이때 만해청이 나타나 아들을 찾아줄 테니 암살을 포기하고 칠성날에 만나자고 합니다. 무공만 뛰어날 뿐
세상 물정 모르는 답답한 인물입니다. 만해청은 납치범 일행을 찾아 박살내면서 이 음모가 자신을 파문한 삼삼파의 새로운 장문인 선발과 연관이 있으며 삼삼파의 원로들도 여러 명 엮여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만해청은 악당들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놀라운 무공 실력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그의 사문인 삼삼파 장로들도 꿈도 꾸지 못할 엄청난 무공인데요. 이 무공은 번천칠절이라는 장법과 병류풍이라는 신법입니다. 이재일 작가가 현재 연재 중인 서문반점 일부의 실질적인 주인공 비천장왕 학성의 동문절기죠. 학성은 관의 쌍기 중 한 명이자 천하제일장으로 유명한 인물인데 권력이나 돈에 욕심이 없이 청렴하게 사는 인물입니다. 원래 요동에서 살다가 옛사랑의 마지막 부탁을 들어주기 위해 중원으로 들어온 후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다른 방법이 있는데도 안마사로서 생계를 꾸려갑니다. 학성은 서문반점의 주인공인 이소두에게 절기를 전수해주고 번천칠절은 먼 국경지대에 숨겨달라고 부탁하는데 그 비급이 만해청에게 이어졌다는 설정인 거죠. 만해청은 전혀 예상하지 못한 강적을 만나 삼삼파의 포로가 됩니다. 해동 최고의 검객이라는 기민은 만해청이 처음 보는 검법을 시전하며 손쉽게 대결해서 승리합니다. 만해청의 몸 상태가 온전하지 않은 상태라 불공평한 대결이었으나 몸이 호전된 상태에서 벌어진 두 번째 싸움에서도 기민은 미세하나마 실력 차이를 보여줍니다. 고수 간의 미세한 실력 차이는 곧 죽음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이 작품 최고의 고수는 기미라 할 수 있습니다. 만해청은 금승이 고수인 국이란의 희생을 통해 탈옥에 성공한 후 황다연의 아들을 되찾고 황다연과 약속한 장소로 향합니다. 만해청은 검연을 암살하려는 황다연을 간신히 제지한 후 검연을 도발하여 대결을 유도합니다. 하지만 만해청과의 실력차를 알고 있는 검연은 만해청에게 누명을 씌우면서까지 입수한 좌수검법을 펼치지도 못합니다. 결말에서는 만해청이 황다연 모자를 무사히 구해내는 해피엔딩으로 끝나지만 그 뒤에 영화 쿠키처럼 몇 장의 에필로그가 더 붙어 있습니다. 이 에필로그에는 검연 암살 음모에 관한 구체적인 해답이 나와 있고 세상은 예상대로 돌아가지 않는다는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중요한 스포이므로 이 작품을 읽을 독자들을 위해 공개하지는 않겠습니다. 이 작품의 주제는 사랑과 의리, 복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인공 만해청은 사랑을 위해 과거 사제였던 검연을 죽여야 합니다. 파문당한 입장이지만 만해청은 한때 자신이 대사형으로 있었던 사문에 대한 의리와 사랑 사이에서 갈등을 겪습니다. 최근의 판무였다면 별 고민 없이 묻고 더블로 갔겠지만 이 작품에서는 만해청이 어떻게 결정을 내릴지 긴장하며 보게 됩니다. 이러한 설정에 흥미를 느끼는 독자라면 만해청의 입장에 동기화하여 이처럼 극단적인 상황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이며 그 기준은 어떤 것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질문을 던질 수 있습니다. 이러한 질문을 떠올리게 만들 수 있는 설정이야말로 수준 높은 무협 작가가 가져야 할 필수적인 능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작품에서 무협 소설의 주요 요소인 무공은 오히려 부가 요소가 됩니다. 작가가 중요하게 다루는 이야기의 축은 만해청, 검연과 황다연의 애증 관계입니다. 과거 삼삼파 대제자였던 만해청이 비급을 훔쳤다는 누명을 쓰고 파문당했다는 사전 설정이나 황다영을 사랑하지만 결국 이기적인 사제 검연에게 빼앗긴 후 복수에 나설 수밖에 없다는 설정이 이야기를 끌고 가니까요. 황다영은 이기적이고 우유부단한 여자로 가장 밉상인 인물입니다. 자신과 아들을 헌신적으로 돌보는 만해청에게 한없이 기대는 한편 더 좋은 무가의 배경을 얻기 위해 자신과 친아들마저 버린 검연을 다시 만나서는 사랑이 다시 이어질까 혼자 환상의 나래를 품습니다. 머리도 나쁘고 무엇이 좋은지도 알아보지 못하는 나이만 먹었을 뿐 철없는 인물이죠. 이런 인물은 주변 사람들에게 엄청난 민폐를 끼치면서도 정작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는지 깨닫지 못하기에 아주 피곤합니다. 혹시라도 주변에 있으면 반드시 기피해야 하는 인물입니다. 차라리 자기 이익을 위해 음모를 꾸미고 더 좋은 배우자를 선택하겠다는 검연이 훨씬 인간적입니다. 매번 주변 인물을 자신의 목적 달성을 위해 이용하려는 검연의 음모는 이야기를 더욱 다층적으로 구성하고
흥미롭게 만듭니다. 이 작품에서 주인공들 못지않게 매력적으로 다가오는 두 인물이 있습니다. 황궁 조직 금승위의 고수 국이란과 해동 최고의 검객 기미가 그 주인공들인데요. 국이란은 황다연을 호위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에 막연한 애정을 품게 되고 자신의 임무가 인간의 도리에서 벗어나는 행위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태도를 바꿉니다. 나라와 황제를 위한 임무는 마땅히 해야 하나 인륜을 벗어난 행위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말이죠. 조직이나 상사의 잘못된 명령을 받아도 따지지 않고 무조건 실행하는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지는 요즘 세태에서 자신의 신념과 믿음에 따라 죽음도 감수하는 협객의 모습을 보게 되어 좋았습니다. 김이 역시 국이란과 비슷한 입장에 서 있습니다. 조선 최고의 검객으로서 조정의 명을 받고 황다연의 아들을 납치하는 일에 가담하게 되죠. 일이 진행되면서 자신이 잊지 말아야 할 곳에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만 조정을 향한 충성심으로 흔들리지 않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두 차례의 대결에서 만해청을 격파하지만 검객으로서의 명예와 도리에 갈등하다가 만해청과 아이를 놓아줍니다. 명예와 권력에 초연하며 바람처럼 살아가는 이 작품에서 가장 닮고 싶었던 인물입니다. 이재일 작가는 발표 작품마다 처음부터 생각해둔 복선과 반전을 깔아놓고 이야기를 전개한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제대로 하지 못하면 떡밥 회수를 하지 못하거나 어설프게 끝낼 수 있는 위험이 있지만 이재일은 고수의 면모를 유감없이 발휘하며 시종일관 강렬한 긴장감을 선사합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암살 임무와 납치극으로 시작되지만 이야기가 진행될수록 사건의 배후가 복잡하게 얽히고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이야기가 흘러가면서 독자들은 저도 모르게 작가의 발자취를 따라가게 되는 거죠. 이재일의 노련미를 발견할 수 있는 요소 중 하나가 사건 해결 과정에 시간적 제한을 걸어두었다는 사실입니다. 7월 7석까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만해청의 상황은 할리우드 액션 스릴러 영화에서도 흔히 사용하는 수법으로 독자들에게 긴박감을 주기에 최고의 설정입니다. 이재일은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1985년 영화 코만도를 보면서 이 작품에 대한 영감을 얻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무협 소설과 할리우드 액션 영화의 연결이라니 흥미롭지 않습니까? 이재일은 영화 코만도의 두 가지 요소에서 매력을 느꼈다고 합니다. 하나는 타협하지 않는 주인공의 단순 무식한 성격, 그리고 애매모호한 단서만 가지고도 아이를 추적하는 과정입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잠깐 코만도의 줄거리를 소개하자면 특수부대 코만도의 매트릭스는 은퇴 후 딸 제니와 산속에서 살고 있습니다. 현역 시절 매트릭스에 의해 추방당한 후 원한을 품고 있던 알리우스는 제니를 납치한 후 어떤 나라의 대통령 암살을 요청합니다. 매트릭스는 알리우스의 요청을 무시하고 알리우스 기지로 찾아가 일당을 해치우고 제니를 구출해 돌아옵니다. 두 작품의 대략적인 이야기 전개와 주인공이 매우 흡사하네요. 다시 칠석야를 읽기 전에 코만도를 먼저 보고 비교해보는 것도 또 다른 재미가 될 수 있겠네요. 무협 소설과 같은 장르 소설은 주인공의 고난과 성장, 선과 악의 대결, 정의의 실현 등 주제와 구성, 이야기 전개가 비슷합니다. 작품마다 거기서 거기라는 비판을 듣고 신무협의 시대가 저문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하지요. 일부 신무협 작가들은 이러한 문제를 일찌감치 깨닫고 무협의 틀 안에서 독창적인 변화를 시도하려고 애를 썼습니다. 진산이나 좌백, 이재일, 용대웅과 같은 이들이 이러한 시도를 해서 살아남은 작가들이죠. 다시 칠석야 역시 등장인물들 간의 복잡한 심리적 갈등을 전개하면서 그 중에 철학적인 질문을 심어놓고 독자들의 생각과 공감을 유도한다는 면에서 무협의 전형에서 벗어나려 고민한 흔적이 역력한 작품입니다. 다시 칠석야가 무협 소설에 관한 여러분의 선입견과 편견에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다시 칠석야는 총 3권인데 3권 초반까지 다시 칠석야가 수록되어 있으며 그 이후에는 중편 3위도에 관한 12가지 이야기와 단편 문지기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두 작품 모두 엄청난 임팩트와 재미가 있어서 조만간 리뷰를 할 예정입니다. 특히 3위도에 관한 12가지 이야기는 제 취향 기준으로 이재일 최고의 작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리뷰를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마시고 다음 리뷰에 또 만나겠습니다. 감사합니다.